숄더 디즈는 이렇게 크게 인스테빌리티하고 어디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숄더라는 건 인스테빌리티에 의해서 병이 생기고 어디전에 의해서 어그라베이션 되는 게 숄더입니다. 병 자체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티큘라하고 페리아티큘라를 나누지만 실제로 이 자체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에 의한 임핀지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같이 동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로테이터 컵 인터벌이 좁아진 사람에게 오는 임핀지는 당연히 로테이터 컵에 티어하고 텐디노시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테빌리티가 좀 더 심해서 엑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 그 부하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 바이셉스가 망가지고 슬라이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브아크로미언은 임핀지가 되면서 임핀지가 너무 심하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서브아크로미언 캐필라리가 버사로 변화를 해서 서브아크로미언 버사이티스가 버사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런 상태가 너무 심해서 염증이 로테이터 커프나 부를 싸고 있는 그러니까 캡슐, 그러니까 리가먼트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굳으면서 어디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오는 것들 하나지 사실은,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것에 의해서 진단이 되느냐는 거는 그것이 좀 더 도미넌트한 거를 끄집어낼 뿐이지 실제로는 전반적인 퇴화입니다. 그래서 어깨는 어깨의 통증의 머스트 커먼한 코스는 한마디로 할 수가 있어요. 에이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인스테빌리티가 생기면서 생기는 게 숄더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잘 관리하시는 분은 운동이 이제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닌 걸 말씀드립니다. 그 경우에는 숄더가 잘 안정이 되겠죠. 나이가 들어도요. 주로 이제 임핀지가 되는 게 코라코이드에서 아크로미언, 코라코아크로미언 리가먼트 사이드. 여기서 이제 임핀지가 제일 많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라코아크로미언 리가먼트 임핀지에서 이거에 관련되는 앵글 자체를 우리가 MRI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또다시 AC 조인트 관절에 의해서 영향을 또 받는 거거든요. 또한 이제 트라페조이드, 코노이드, 리가먼트에 의해서 앵커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가변적인 앵커링입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서프라비우스라고 하는 부위가 요 바로 밑에 있는데, 이것이 작은 근육인데 머슬 스핀들이 많아서 강력한 반사를 낼 수 있고, 이것이 이 클라비클을 아래로 잡아 당겨서 숄더를 아래로, 긴장이 되면 숄더 AC 조인트 레벨을 아래로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치료를 최근에 하고 있는데, 치료를 아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임핀지먼트에서 크게는 원래는 인터널, 익스터널 두 개로 나눕니다. 이제 인터널 임핀지라는 거는 뒤에 포스터 캡슐, 이 어깨를 싸고 있는 캡슐, 리가먼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스터 인피럴 캡슐 리가먼트가 단단해진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이 공을 던지는 경우에 이것이 공을 던졌을 때 주로 이제 3쿼터 이렇게 4분의 3을 공을 던졌을 때 마지막 공을 던지기 바로 직전에서 호액이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유명한 파스타라고 해가지고 극상 슈퍼스피셜 스탠더의 바깥쪽이 아니라 레브룸 쪽 안쪽에서 손상이 간다. 그래서 파스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리전이 있는데, 그 인터널 임핀지입니다. 인터널 임핀지에 비해서 주로 노화에서 오는 건 익스터널 임핀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익스터널 임핀지만 얘기합니다. 익스터널 임핀지는 우리가 인시던스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숄더 페인 10명 중에 1명인데, 그분 대부분의 임핀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이 익스터널 임핀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그 임핀지먼트, 프라이머리 임핀지먼트는 아울렛 옵스트럭션, 그래서 여기 AC 조인트에 뼈가 자라거나, 그 다음에 요 간격이 좁아지거나, 어사가 두꺼워져 있거나,
칼슘 데포지트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현상이 왜 오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리얼한 사람은 아울렛 옵스트럭션에 의해서 임핀지가 온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나중에 호킨스가 그것을 비웃으면서 아울렛 옵스트럭션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뼈가 자라는 거에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비웃으면서 소프티슈의 변화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호킨스가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호킨스의 그런 것조차도 인스테빌리티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게 나오면서 사실은 호킨스는 리얼을 비웃었지만 지금은 호킨스를 비웃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컨더리 임핀지라고 했던 인스테빌리티, 이게 프라이머리 임핀지라고 생각을 안 했던 임핀지에 의해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인스테빌리티에 의해서 프라이머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리가 리설트가는 리설트고 오히려 세컨더리가 이니셜 코스가 되는 거고 이 세컨더리가 에이지의 에이징 프로세스에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머슬하고 리가먼트나 주위의 소프티슈 위크니스에 의해서 오는 거죠. 혹은 타이트니스, 위크니스 오와 타이트니스, 스카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온다. 결국은 노화에 의해서 어깨라는 거를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어깨라는 구조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골프 티에 어깨가 숄더 조인트에 올라가는 이 인스테빌리티에서 이 앵글이 깨지면서 골프 티에서 공이 벗어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움직이면 주위의 조직을 치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로테이트 컵 티어는 주로 그래서 그런 불안정이 시작되는데 불안정의 증세가 보통 40세가 지나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텐던이 조금씩 럽쳐되고 보니 스퍼가 형성되는 나이가 40세 이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50견이라고 하는 게 로테이트 컵 티어가 증상을 나타내는데 대부분 40세가 넘으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50견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50견이라는 얘기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근데 의사가 50견이라는 얘기를 쓰는 건 매우 부적절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40세가 넘으면서 텐던의 티어가 확실시되고 보이스퍼가 나타나게 되면서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숄더의 디스펑션 중요한 건 이제 인스테빌리티에서 임핀지가 오는 거고요. 임핀지가 오게 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인스테빌리티가 더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쇼 사이클이 되는 거죠. 역시 캡슐라 타이트니스가 있으면 임핀지먼트가 오게 되고요. 캡슐라 타이트니스 한쪽이 긴장되고 한쪽 풀어진다는 얘기죠. 특히 이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널 임핀지가 오지만 나이 든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엑서사이즈 무리하게 하면서 그 주로 뭐 바벨 들거나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에서 인터널 임핀지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핀지가 오게 되면 역시 그것을 가딩하기 위해서 손상이 되고 특히 포스 캡슐 손상은 캡슐과 타이트니스와 어디전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서로 돌아가면서 반응이 생긴다는 얘기죠. 임핀지먼트 인스테빌리티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죠. 인스테빌리티는 90% 이상은 엔테리어 인스테빌리티 그리고 대부분의 엔테리어 인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노인에게 오는 건 특히 엔테리어 인스테빌리티. 그래서 물론 이제 사실은 로테이트 컵 인저리가 아주 심해지게 되면 이게 다 오겠죠. 인테리어, 포스트리어, 인테리어가 다. 노인들은 이미 근육이 말라있는 노인들은 이게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엔테리어 임핀지먼트 테스트하는 방법은 엔테리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엔테리어 쪽으로 자 보통 로테이트 커프가 이 90도에서 받쳐주는 거고요. 이거에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바이셉스가 이걸 잡아줘야 돼요. 이 때문에 처음에 이니셜 로테이트 커프 임핀지 시작되지만 좀 더 지나가면 바이셉스가 나가요. 그래서 그게 순서대로 나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힐사, 방카트 리전이고요. 글래드,
글래드 리전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힐삭이라고 하는 건 뼈가 인스테빌리티 생기면서 엔테리어 디스로케이션 되면서 뼈를 쳐가지고 이제 손상을 간다는 게 힐삭의 일정이고요. 이게 엔테리어 레이브룸 앞쪽에서 디스로케이션 된 휴메스 헤드가 인저리를 입게 된 게 이제 힐삭이 된 거고. 방카트라고 하는 거는 그때 어버절되면서 안쪽에 있는 레이브룸, 특히 엔테로 인피리어 그레노이드 레이브룸이 찢어진 거를 방카트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글래드 인스테빌리티가 없이 이 안에 있는 카틸리지의 손상이 온 거를 글래드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엔테리어 인스테빌리티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힐상 방카트 리전이 있는 경우에서 본 체인지 발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방카트 리전이 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인페리어, 안테리어 인페리어 레이븐의 티어가 아니라 어벌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쪽으로 이게 엔테리어 인스테빌리티에 오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엔테리어 오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디저너티브, 방카타 이런 레전뿐만 아니라 이것이 반복될 경우에는 역시 이제 슬랩과 그 다음에 바이셉스의 어벌전, 그 다음에 스웰링,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가서 바이셉스의 변화 이게 또 같이 오는 거죠. 이것도 엔테리어 인스테빌리티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포스테리어 캡슐 타이트가 있은 그 결과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바이셉스의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임핀지먼트는 인스테빌리티에 소리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스테빌리티는 임핀지를 유발하고 캡슐라 타이트니스는 임핀지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레브랄 체인지를 유발하고 텐디노스를 유발하고 또 그것은 다시 캡슐라 타이트니스를 유발하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로테이드 커프는 이데마, 텐디노스, 티어 이 단계로 가는 거죠. 세 개에 쌓이는 포스트 캡슐, 포스트 커프 타이트니스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게 페인도 순간적으로 올 수 있지만 주로 위크니스로 오게 되고요. 스케플라 디스리드미아, 스케플라 무브먼트가 돌아갈 때 정상적인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늦은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은 티어는 손상이 잘 안 나지만 라지 티어가 있을 때는 위크니스와 나이트 페인이 오기 때문에 좀 알기가 쉽습니다. 에비덕션은 스트롱하지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위크한 게 슈프라스피너스 전형적인 그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은 에 대해서 에비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자체가 이거는 포스트 캡슐 타이트니스가 있거나 이런 거 다른 여러 가지 증상에 동반되는 가장 흔한 그 변화일 뿐이지 이 자체가 진단의 가치는 맞다는 거예요. 티어에 의한. 이게 주 진단의 가치니까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 제가 보면 환자를 항상 보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증상과 위크니스, 특히 위크니스죠. 이 자체가 진단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스트렝스는 괜찮은데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 위크하진 않지만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옵션이겠지만, 근데 아프지 않고 파워가 있어요. 파워는 있는데 움직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디저기다 얘기할 수 있는데, 얼스캡슐라이티스는 다 아시겠지만 항상 공식대로 움직여요. 에비덕션이 90도면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60도, 인터널 30도, 이 각 공식대로 6대 9대 6대 3. 예를 들어서 이게 60도면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45도, 인터널은 30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범위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계는 모든 범위에서 동일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에비덕션은 줄어드는데 인터널은 좀 괜찮고 익스터널은 좀 떨어졌다? 근데 그것도 달라요. 스케플라 고정되면 거꾸로 나와요. 만약 그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공식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AC 조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을 만질 때는 바이셉스고요. 바이셉스요. AC 조인트에서 앞쪽을 만지면 바이셉스를 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 조인트를 만지고요. AC 조인트의 뒤쪽으로 들어가서 누르게 되면 조금 위로 수프라스피나스 티어를 만지죠. 그래서 환자가 올 때 재빠르게 이 세 개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같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셉스까지 돼 있다라면 엔테리어 인스테빌리티가 더 커진 거고요. 불안정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AC 조인트는 OA, 그러니까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나이가 40, 50에서는 별로 드문 않지만 60, 70도 가면 훨씬 심해져요. 그 다음에 수프라 텐던의 텐던스가 있고 없고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엉거잉 수프라스피나스 텐던에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수프라스피나스 통증이 나와서 델토이드 에리에서 통증이 떨어지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거의 대부분 같이 가야 돼요. 특히 AC 조인트, 바이셉스 AC 조인트, 수프라. 이걸 1년에 한 조인트로 팔페이션을 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건 읽어보십시오. 주로 알다시피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 위크니스가 주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코라코이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임핀지먼트에 대해서 쭉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임핀지먼트라고 하는 거는요, 정상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임핀지가 생길 수가 없는 건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는 여기에 변화라고 생각하죠. 요 뼈가 자라가지고, 아니면 요 조인트가 자라서 이 임핀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리설트고, 실제 임핀지는 이 로테이터 커브의 불안정이 생깁니다. 이걸 밑으로 잡아서 움직이고, 이제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거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로테이터 커프가 이걸 움직이는 휴메러스 사이드를 움직이는 거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의 도움을 주지, 실제 로테이터 커프 머슬들은 휴메러스로 움직이는 주 액션이 휴메러스 움직이는 게 아니고, 휴메러스가 움직일 때 안정되도록 밑으로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이걸 밑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움직일 때 잘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로테이터 커프 머슬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로테이터 커프가 그래노 휴메럴 무브먼트를 하는 근육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이니시에이션 하지만 실제 이들의 주 역할은 이것이 움직일 때 당겨줘서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깨지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터 커프나 주위의 것들이 이제 역할이 중요한 게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터 커프가 위크니스가 있다면, 시비어한 티어가 있다면 안정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임핀지가 되는 거고, 임핀지가 되면 로테이터 커프는 더 찢어지니까 안정화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비주얼 사이클이 도는데 그 시점이 50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핀지라고 하는 거는 그래노 휴메럴 무브먼트 할 때 이렇게 알다시피 안정, 스테빌리티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임핀지가 되고, 임핀지 된 데 손상이 오는 데서 서큘레이션이 안 좋으면 칼시피케이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꾸 부딪힌 데서 보니스퍼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임핀지에서 우리가 이 과거의 인터널 임핀지는 충분히 폴스 캡슐 타이트니스에 의해서 그게 원인이라는 건 너무 밝혀져 있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익스터널 임핀지조차도 폴스 캡슐 타이트니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숄더 임핀지먼트가 최근에는 폴스 캡슐 타이트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서브아쿠널 타이트니스에 있으면 파스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서브아쿠널 컨택트 비헤비어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임핀지먼트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슈페리어 마이그레이션은 수프라스피너스 텐던이 약해지면서도 오는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약간 그 스테빌리티가 깨지면서도 오는 거고, 특히 포스터 캡슐라 타이트니스가 있으면 슈페리어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핀지먼트를 만드는데 다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버사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어디서 나타날 수 있지만 서브아크로미널 버사의 버세티스는 아주 특이하게 나타나죠. 이제 이거는 주로 캐필라리와 같은 그런 성분인데 그것이 안에서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갖추게 되면 버사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적으로 버사는 우리 몸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subscapularis 텐던하고 supraspinatus 텐던이 바이셉스 로어 부분을 앵커링하고 있고 이 아랫부분을 완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praspinatus 텐던이 바이셉스 위를 또 덮어줍니다. 다시 천장으로 덮고 아래를 싸는 거죠. 로테이터 커프와 특히 subscap은 아래쪽을 싸고 그 다음에 밑에도 역시 싸고 있지만 위쪽을 다시 덮는 게 supraspinatus입니다. 그래서 바이셉스 트랜스휴메럴 리가먼트와 이것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솔로지가 인스테빌리티뿐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 바이셉스가 마찰시킬 건데 충분히 여러 가지 이런 팩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전부 제너럴한 변화 중에 어떤 게 더 도미넌트 하냐일 뿐이지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슬랩 리전이라고 하는 건요. 슬랩은 아시다시피 슈페리어 레귤러 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셉스가 어태치되는 슈페리어 레이블에서 오버 익스텐전 될 때 이제 레이블을 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슬랩의 형태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거의 슬랩2 생각하시면 돼요. 슬랩2. 그 다음에 슬랩2가 인본 에라로 거기 왜 비슷한 리전에서 디펙트가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정상적인 사람들 디펙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을 잘해야 됩니다. 슬랩2인지 정상적인 디펙트인지. 그래서 그것이 임상을 꼭 오다내실 때 임상에서 어떤 피지컬 액정에서 양성이 나와 있다. 이걸 꼭 슬랩 테스트를 해서 양성이었다.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랩이 오는 원인들 주로 인스테빌리티한 얘기입니다. 스케플라 이건 이제 스케플라를 잡고 있는 힘이 떨어져서 숄더의 조인트에 그러면 좀 인스테빌리티가 초래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스테빌리티, 포스테리어 캡슐라 타이트니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거를 참 인스테빌리티가 오면서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인데요. 슬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슬랩에 동반됐을 때 스케플라나 인스테빌리티, 포스테리어 페인이나 그 다음에 이런 물 던질 때 아픈 거, 파핑, 이거 좀 더 심한 거죠. 인스테빌리티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트. 왜냐면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트. 죄송합니다. 인터널 로테이션이 잘 안 되고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것에 우선 슬랩 리전 때문이기도 하지만 포스트 캡슐라 타이트니스이기도 합니다. 슬랩이 생기는 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다 생기지만 나이 든 사람의 슬랩은 리피테티브 오버헤드 액티비티 뿐만 아니라 이거예요. 주로 리프팅 헤비 오브젝트 뭐 들면서 많이 나와요. 네. 칼시픽 텐디나이스 이제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게 다 인스틸비티에서 오는 겁니다.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별게 아닙니다. 칼시픽 텐디나이스는 인저리가 오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서큘레이션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칼시피케이션이고 당연히 임핀지가 당연히 올 거고요. 임핀지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적으로는 운동 범위에서 앞으로 나이트 페인이 오고 그 다음에 아트로피도 올 수 있지만 많이 오죠. 칼시픽 텐디나이트가 있으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트로피가 금방 옵니다. 특히 델토이드 에리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MRI나 엑스레이가 에서 칼시피케이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MRI에서 핸들의 퀄리티를 보는 거, 또 소노에서 퀄리티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건 그냥 참조, 저희가 치료하는 사람에서 참조입니다.
라티스무스 도지 타이티니스가 포스처 캡슐라 타이티니스와 동반된다고 하는 게 많고요. 포스처 캡슐라 타이티니스가 좁아진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라티스무스 도지가 인턴 로테이션을 줄이고 그 다음에 스캐플라 프로트루전 앞으로 나가요. 로테이션이 안 되면서 이거를 유발하는데 라티스무스가 굉장히 가치 있더라 하는 걸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할 때 특히 이제 수기 치료할 때는 라티스무스 릴리즈가 스트라투스 엔테리어만큼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스테빌리티, 스캐플라 인스테빌리티는 스트라투스 엔테리어, 그 다음 스캐플라 포스처 타이티니스는 라티스무스 도지, 이 두 개의 공식을 잊어버리지 마자. 그 다음에 최근에 중요한 게 이제 서비칼 프로블럼을 아는 거잖아요. 서비칼 프로블럼에서 이제 서비칼 프로블럼과 숄더 페인은 그 찔려 뜰 수 없는 관계인데 그거에서 이제 서비칼 너브를 체크해야 되고 특히 4, 5, 6이겠죠. 그 다음에 ULTT라는 게 뭐냐면요, 스트레스를 가해줘서 예를 들어서 뭐 라디얼 러브에 스트레스를 가해줘서 라디얼 힘을 꽉 주게 하고 스트레스를 익스텐션을 이렇게 올리는 상태에서 목을 레터럴 틸팅을 해서 요 증상 라디얼 너브가 인프레임 돼 있으면 라디얼 너브 쪽으로 증상이 조금 오는 듯한 상태에서 레터럴 틸팅을 하게 되면 이 증상이 좀 더 여기서 타이트니스한 게 풀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변화가 보입니다. 그런 거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이 임상적인 효율은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서 버라이언티가 크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피지오세라피가 하고. 어쨌든 헤드 포지션하고 그 익스텐 틸팅과 같은 검사, 그 다음 너브를 팔페이션해서 그 너브에서 오는 병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리베터 스캐플라 타이티니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숄더 페인은 이 자체가 서비칼 프로블로 같이 왔을 수 있다는 거 같이 얘기하면 되고요. 스카너에서 임핀지 와도 숄더 쪽으로 통증이 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병변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인스테빌리티나 타이트니스에서 오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임핀지가 오면서 로테이터 컵 티어가 오겠죠. 그 중에 일부는 칼시피케이션이 될 거고요. 칼시피케이션이 됐을 때는 증상이 그게 제일 시비어예요. 평소에도 훨씬 아프고 그 다음에 너무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퓨전이나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인스티빌리티가 왔을 때 나이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뭐 리프팅 인절이나 여러 가지 인절이가 오게 되면 인스티빌리티에서 우리가 꼭 힐삭 증상들이 아주 흔히 볼 수 있고 실제로 힐삭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본에 컨투전 된 경우 비슷할지 본에 컨투전 된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이 완전히 되는 건 힐삭이지만 디스로케이션 되지 않고 조금 움직이면서 인스테빌리티에서 부딪혀가지고 컨투전 되는 형태는 아주 흔하다는 거예요. MRI에서 그걸 좀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요. 망카트 리전은 주로 이거는 그 굉장히 교통사고 나거나 막 심하게 막 그 이런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에 나타나지 실제로는 흔히 나타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글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핀지먼트는 인스테빌리티에서 초래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인스테빌리티 이 숄더 페인의 임핀지먼트나 로테이터 티어나 칼시피케이션 이거의 치료는 사실 스테빌리티라는 거죠. 스테빌리티는 타이트니스가 있는 곳이 타이트니스를 해제시켜주는 게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스캐플라를 잡고 있는 스캐플라 로테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캐플라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스캐플라 무브먼트 이제 우리가 숄더 무브먼트 두 개를 볼 수 있어요. 그레나 휴메랄 무브먼트 있고 스캐플라 무브먼트가 있어요. 실제로 그레나 휴메랄 무브먼트가 또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제 근육이 위크니스가 오면 여기에 핵심을 맞추지만 이게 어차피 인스테빌리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는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로테이터 커프 머슬들이 잡아당기지를 못해서 움직일 때 안정을 못 시키는 것도 있지만 스캐플라가 프로트루전 스캐플라가 자기 위치에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부딪히는 게 또 다른 요즘의 원인으로 들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식스 스캐플라라고 하는데 그 두 개가 다 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은 항상 업데이트되고 전에 지식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건 아니지만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로테이터 컵의 스테빌리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스캐플라 모션의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스캐플라를 잡고 있는 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스캐플라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사람들은 로테이트 커브 인스테빌리티는 거의 100%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로테이트 커브를 엑서사이즈 시키지 않아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되지도 않아요. 지금은 스캐플라 로테이터를 엑서사이즈 시켜요. 스캐플라를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캐플라 로테이터에 대한 엑서사이즈가 안정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테이터 커프 머슬의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스캐플라 로테이터, 그중에 특히 세아투스 엔테리너, 라티스무스 도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라티스무스 도지는 스트레칭이겠죠. 세아투스 엔테리너는 스트렝스닝을 시켜야겠죠. 이런 식의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숄더는 저희가 숄더 환자들 치료가 보통 숄더는 예를 들어 동결기형 같은 경우에 이게 숄더 페인이 패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숄더 서저리가 15배 더 많아요. 이제 보통의 정상적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14개는 필요 없는 서저리인데요. 서저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위크니스가 초래돼요. 그러니까 서저리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위크니스나 프로준.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 사람을 어깨를 안 움직이게 하면 안 아파요. 되게 쉬운 겁니다. 3개월 동안 슬링하고 있으면 이거 다 굳어요. 그러니까 어깨 아픈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로 서저리 하는 게 이제 앵커링을 하잖아요. 텐던 앵커링을 해가지고 텐던 절대 바이어빌리티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으로는 티어가 되고 끊어지는 거예요. 텐던을 붙여놓는다고 해서 붙질 않아요. 근데 단 아주 젊은 운동선수들이고 텐던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경우가 서지컬 인디케이션이에요. 근데 지금 디제너티브 체인지로 인한 텐던의 럽처나 텐던의 그 파셜티어는 서저리 인디케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바이어빌리티가 없어요. 데피니트하게. 근데 그게 수술의 정증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15배가 수술이 많아집니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을 거를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지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중요히 아셔야 돼요.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되는 거는 건강한 텐던이 갑자기 망가졌을 때 그건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돼요. 왜? 그거는 붙여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퇴원이 더 빨리 되죠. 디저티브 체인지에 의한 텐던은 붙여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거가 이제 15배 수를 우리나라 더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14개가 왜 수술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나 뭐 수술 하고 안 하고 나니까 환자한테 정확히 안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숄더는 인스테빌리티나 타이트니스, 어디에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타이트니스가 있는 데는 스트레칭을 해주고 인스테빌리티 약화가 된 데는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근데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로테이트 커프 머슬이 아니라 스캐플라 로테이터다. 이게 핵심입니다.